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 창의 이영락입니다. 청년 실업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꽁꽁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 과연 이대로 좋은지 오늘 진단을 해보고요. 대안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분을 이 자리에 좀 어렵게 모셨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신용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청주 상공회의소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이정화 수석연구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조태키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우주 학생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우주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청년 실업 문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또 다양한 토론들이 쭉 계속돼 오는 상황인데 오늘 충북에서 또 청년 실업 문제, 또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함께 현황을 파악해보고 대안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실업 문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을 할 텐데 조태키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청년 실업률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제한이? 예, 일단 그 통계상으로다가 잡혀 있는 그 청년 실업률은 이제 15에서 29세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도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15세 이상 인구를 흔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 그렇죠. 생산 예. 가능 인구로다가 이제 보고서 그렇게 통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으로 이렇게 좁혀서 청년 실업률의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전체 실업률하고 조금 같이 보면은 네. 전국 같은 경우에 전체 실업률이 이제 2014년에 3.5%, 충북은 3.0%,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률은 전국이 9.0%, 충북은 8.8%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신용환 위원장님, 네네. 청년 실업률 10% 시대. 예, 예.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예. 왜 이렇게 청년 실업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오고 잘 개선 안 되고 예, 예.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2%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 예, 전국 평균이. 그러면 2월 달, 3월 달 일시적으로 대졸자들이 고용 노동 시장에 일시적으로 대거 진출하는 그런 시기적, 기간적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 정책 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수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원인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 구조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산업 구조적인 게 가장 큰 현실인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해왔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 네. 대규모 고용 창출을 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 베이스가 이제 더 이상 고용 측면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 측면에서만큼은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렵다. 매력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앨러바마나 중국, 베트남 또 신흥국들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재빨리 질 좋은 서비스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서비스 부분에 전환하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놓친 측면은 있다라고 크게 이제 산업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 지수만 보더라도 2010년 이후에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가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청년들이 특히 좋아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을 많이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겠고요. 두 네. 번째는 교육 구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여전히 70.9%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 진학에 의해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생기는 게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또 부모님들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스탠다드와 나의 준비된 상태, 나의 눈높이에 따른 그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간격의 차이가 있죠. 그런 미스매칭 차이에 의해서 자꾸 현실과, 즉 대기업에 다 가고자 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뽑는 인원들은 지금 12만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약
6.3% 정도 또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노동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경직성이 큰 나라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놨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65.6, 중소기업 정규직이 53.8%, 약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3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이동성도 적은 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첫 직장, 대기업에 대부분 눈을 돌리게 되는데 대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 일단 크게 3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태기 교수님, 이런 실업 부분에 있어서 청년 실업에 있어서 경기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요새 와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보면은 좀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좀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변동이 청년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 실업보다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존에 일을 하던 노동자들을 어떤 뭐 해고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먼저 이제 영향을 주게끔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에 이제 청년 실업에 더더욱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 될 수가 있겠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산업 구조가 요새 이제 지식 기반 산업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저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선 그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취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중심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네. 요새는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다가 이제 축이 좀 옮겨갔다. 이제 이렇게 좀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채용 방식에 있어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하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경력직이나 임시직의 채용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관행에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다가 그 자리를 퇴직자나 어떤 실직자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신입사원 채용이 적어졌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충북대학교의 이우주 총학생 회장이 나와 있는데 이제 20대의 청년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예, 이제 4학년입니다. 전공은? 네,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제 4학년이면 취업 걱정하는 학생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정말 많죠. 이제 요즘에 취업이 청년 참- 실업 문제 뭐 힘들다, 뭐 심지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느껴요? 이제 정말 취업이 어렵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눈을 여러 군데로 돌리고 있고 단순 취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업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시야 넓히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향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넓혀야 되는데 네. 단순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분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창업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생각해도 이제 공격적으로 창업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창업을 해봐야겠다. 예, 맞죠. 대안적인 방법으로 모색해본다. 그죠. 도피처로 생각하듯이. 예. 아무튼 굉장히 암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신용환 위원장님. 예. 이게 청년 실업 문제, 뭐 실업률 뭐 저하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게 정권 바뀔 때마다 예. 늘 나와요. 예. 뭐 저하가 아니라 올리기 재고를 위해서. 위해서. 재고를 위해서. 예. 근데 이게 해마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잘 안 풀리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예. 현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들로 이 청년 실업률을 좀 예. 낮추려고 노력하십니까? 예, 우선 한 가지 먼저 첨언 드리고 지금 답변을 네, 드리면 그러시죠. 좀 전에 이제 우리 학생회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실업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이미 몇 군데에서 발표가 돼 있습니다. 31% 이상이 실질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업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이 간접 고용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직장을 청년들이 간접 고용 형태로 입직을, 즉 취업을 하는 경우가 34.8%나 됩니다. 대략 어른들이 약 22.4% 정도가 간접 고용 비율인데 반해서 그보다 약 한 13, 14% 높기 때문에 그러네요. 막상 취업을 정작 제가 했는데도 어떤 설문조사나 고용 통계조사 때 자기가 취직했다는 느낌조차 잘 갖지 못하는 그런 고용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적으로 더 많이 실업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라 하면 대체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베이스에서는 글로벌 지금 경제 환경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직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예. 이미 대한민국의 고용에 있어서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업 중에 기존에 음식 숙박업으로 대별되던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서비스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요즘 청년들은 예를 들어 핀테크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유 헬스케어라든지 등등의 첨단 산업 등과 아우러진 곁들여진 그런 새로운 서비스업 일자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강한 규제 개혁 그리고 창조 경제가 뒷받침되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창조 경제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요. 전 국민적으로 그런 전 사회적 전 국민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확산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이상 이제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중소, 중견, 강소기업들 저희가 널리 발굴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실제 지역에 와보면 특히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야, 너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에서의 어떤 정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태기 교수님, 아까 그 청년 실업에 있어서 뭐 경기도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출산율 저하 같은 어떤 인구 구조의 변동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구 구조 변화하고 어떤 취업률 구조 요 네. 관계를 조금 보면 그 청년 실업에 대한 원인을 조금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인구 구조를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봐가지고서 생산 가능 인구만 놓고 봤을 때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약 3.4%포인트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많이 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에서 50대의 그 중장년층은 거의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인구 이동면에서 보게끔 되게 되면 유출되는 정도가 줄기는 했지만 10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 청년층의 인구는 역 내려다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 인구 유출 면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노년층보다는 그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충북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래요? 이제 예. 충북 인구 구조에 대한 특징을 볼 수 있고, 취업률 구조를 보면 일단은 경제활동 참가율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업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든 연령층에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대폭 줄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과 그 중장년층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커져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에서 돌아가지를 못하고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으로다가 이제 많이 흡수가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더욱 좁아지지 않았나.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하나의 청년 실업이 충분히 조금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굉장히 최근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 그 뭐 청년 실업률은 높아요. 예, 근데 예. 일단 그 임금 구조, 양질의 어떤 일자리 이런 거 얘기할 때 급여 수준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급여 수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실제 이제 급여 수준을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급여 수준을 조사해 보면 3,300만 원부터 시점과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3,900만 원까지 연봉을 원하고 있습니다. 초봉을요? 예, 아니죠. 연봉. 그러니까 초연봉을. 연봉을. 예.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건 약 2,4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약 1,000여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예.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산업 생산성, 노동 생산성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기업 사이드에서 창출된 이윤들이 선순환을 통해서 중견, 중소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적으로 공생, 공유, 공존의 개념으로 같이 봐서 대기업에서 단순히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라와라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 관점으로 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중견, 중소가 같이 가게 만들고 또 비단 임금 측면의 선순환 구조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교육이나 또는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많은
그 시설이나 기관들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임금 수준 및 그 재반 고용을 둘러싼 재반 환경이 같이 네. 올라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대안 얘기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어찌 보면 이제 글로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충북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지역에 맞는 정책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지금부터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정환 수석연구원님. 네. 그 지역에서도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대안도 마련하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역 중소기업의 역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네네.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저희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어떤 당사자들의 문제라만 봤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일단은 학생들을 믿고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인 청년 인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 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나면 쓸 사람이 없어.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 시스템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한지,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그 조사한 인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훈련센터에서 만들어서 바로 즉시 학생들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충북 중소기업청하고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지역 청주 기업인 협의회에서 1사 2인 고용 확대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지를 봤는데 네. 그 설문지에 대기업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면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일을 하던 가겠냐라고 예. 물어본 설문지에서 답이 어떻게 상당수 나왔나요? 이상의 학생들이 가겠다라는 임금만 어느 정도 많이 받으면은 어떤 예. 기업이든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고 답을 한 설문지를 봤습니다. 예. 네네. 신영환 위원장님, 예, 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죠? 예. 실제 지금 우리 총학생회장 말씀하셨지만 처우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네. 제가 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과감히 중소기업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네. 어거지로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기업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약 12.3% 정도를 차지합니다. 신규로 뽑는 인원들은 8.6% 언더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규로 뽑는 그 고용 창출은.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계열사까지 합해서 그 평균 근속 연수가 10.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실제 500대 기업 안으로 좁히면 9.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 고용 기간이. 그다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는데 많은 대기업들은 39.6%를 경력직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지나갔습니다. 경력직입니다. 경력직. 예. 근데 경력이 되려면 입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입직, 직업을 갖는 연령이 23.5세가 됐습니다. 만으로. 그러면 이게 약 5년 사이에 한 살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첫 공무원 되는 평균 연령이 28.7세입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30살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입직을 하는 연령이 점점 뒤로 가다 보니까 결혼 늦게 하죠, 출산 늦게 막 맞물려진 문제죠, 사회적으로. 여하튼 입직 자체가 잘 안 되고 늦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론상으로 약 10년이면 대기업에 간 사람들 다 그 버스에서 내린다는 얘기죠. 이론상으로 보면. 물론 그게 다 맞는 현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그때 예를 들어 10년 후에 그 자리를 내가 갈 수 있다. 또 내가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분히 주변에 강소기업들, 내용이 좋은 회사들을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어거지로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연 그러면 내가 12.3% 안에 만큼 갈 만큼 내가 스타트 라인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다시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청년 구직자의 어떤 마인드를 일단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억지로 예. 뭐 낮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자 이거죠. 예, 현실을 직시하자. 예, 예. 이우주 학생, 네. 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주위에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 많아요? 예, 정말 많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그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현 정부에서 뭐 어떤 정부의 그 창업 지원 또는 뭐 취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위원장님도 여기 앞에 나와 예, 계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예. 실제로 학생들이 그 수혜자 내지는 적용을 받는 계층인데 어때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우선 창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청년 창업 많이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네.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아니다 생각하는 사항들은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저도 정말 창업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모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이 정말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창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 네, 그리고 취업을 해도 앞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좀 불투명한 미래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탓에 나름의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아, 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죠. 예, 창업 부분은 이따 좀 더 자세히 예, 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 조태기 교수님, 학생들은 취업의 정책 또는 창업의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학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장에서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정책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대학의 역할이 꼭 취업과 관련된 것만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딴 거다 큰 거가 많은데 어차피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노동자를 갖다가 쓰는 기업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 최후의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대학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학에서는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을 해줘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의 이득뿐만 아니라 크게 봐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동력을 이제 배출을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다가만 생각하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네. 참 그건 본인으로도 그렇고 어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행한 일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학생들한테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 교육을 해서 단순한 생계 수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가 아니라 그 일로 통해서 자아 실현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의 일환으로서 사회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도 느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즐거워서 일을 하게 되고 이거는 예. 단순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예. 생산성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대학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대학이 할 일이 기업 입장에서 쓸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예, 뭐 그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쓸 사람이 많게 만들어 예, 예. 놓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신용환 위원장 예, 예. 이제 나와 계신데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청년위원회 뭐 하는 데예요? 청년위원회는 원래 만들어질 때는 이제 청년층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과연 최고의 소통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여러 뭐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 현안, 예. 지금 같으면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 예. 취업, 창업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다음에 청년을 둘러싼 복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소통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벤트다, 쇼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청년위원회는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 그 현안, 일자리,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청년들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여긴 충북이고 예. 지역의 맞춤형으로 이런 정책들을 아마 가공해서 보여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충북만을 위해서 이렇게 맞춘다 하기는 어렵지만 뭐 수도권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취업 같으면 충북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NCS 있잖아요. 예. 내셔널 컴피티션 스탠다드 그 직무 능력 표준에 맞게 산업체가 원하는 것들을 학교 단계부터 가르쳐서 실제 산업 현장에 즉시 전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 같으면 이제 오창, 오송으로 대별되는 큰 이제 좋은 산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산업체들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인력들, 예를 들어 바이오다, 뷰티다, 나노다 등등에 맞는 인력들이 애초부터 양성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예. 지역 산학 연계들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역 유관 기관들, 대학들 또 산업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건과학대학에서도 실행한 바 있지만 청년 버스요. 네. 그러니까 지역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진로라든지 일자리, 그다음에 향후에 취업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기준, 또 창업 등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취업 같은 고용정보원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의 각계 전문가분들이 와서 1대1로 네. 맞춤형으로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춘순례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그다음에 인문계라든지 문화예술계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예. 생각도 많이 갖고 그래서 그 분야에 예를 들어 예술 같으면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창직을 한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와서 같이 진로지도 나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런 것들을 1박 2일 하면서 같이 나누고 호흡하는 공감하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즉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산학연 그다음에 그 외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로 모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1대1 상담,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좀 꿈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뭘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청년버스. 예. 네.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 체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환 수석연구원님, 네. 그 인턴제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네네. 폐해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 예, 예. 실제로 인턴제가 갖고 있는 효과 뭐 어떻습니까? 네,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200명을 취업을 인턴을 시켰는데 예. 15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몇 됐습니다. 명 중에 몇 명이요? 200명 중에 150명.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예, 예, 성과가 있죠. 근데 예. 아쉬운 거는 우리 청주 지역에 저희하고 청주 이노비즈 옆에 충북지회에서 두 군데서 200명씩밖에 없어요. 쿼타가 그러면 400? 400밖에 안 돼요. 충청북도에 4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 아니 청주시. 청주시에만. 그러니까 청주시가 그 경제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4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넘칩니다. 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정규직이 150명 정도, 75% 정도 이렇게 전환됐다는 거는 네. 괄목할 만한 건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올해도 지금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120명 정도가 취업이 돼 있습니다. 인턴제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인턴제 자체가 공무원 인턴제 이따가 제가 건의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 하드랜 일을 가서 공무원 가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 얼마 근무했다. 예. 취업을 하기는 스펙 정도로밖에 취업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력서 한 줄? 네,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자기네 어떤 그 허드렛이라는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는 생색내는 거죠. 예. 우리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취업으로 정규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감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턴제 시스템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워크넷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기업에 신청한 어떤 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그 효과가 있고요. 또 정부 지원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영어가 많이 나와요. 예. 네. 미스매칭도 나오고 네. 좀 전에 워크넷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아까 신용원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네,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구인구직 종합 정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도 거기 들어가서 자기 예, 그렇죠. 필요한 예. 사람을 남기고 기업 예, 예. 정보를 다 올리고 예. 특히 구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공한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으면 네. 예를 들어 맞춤형으로 어떤 회사가 구인 정보를 냈을 때 네. 그 미리 올렸던 구직자에게 알람 기능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또 아쉬운 게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쏟아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조태기 교수님, 그 먼저 충북의 청년 실업률의 특징 뭐 이렇게 좀 질문 네. 드려볼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수치상 놓고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실업률도 그렇고 충북 실업률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낮은 거네. 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좀 다르게 이제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 전체 실업률하고 청년 실업률하고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먼저 전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의 전체 실업률의 2.57배. 예.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2.93배, 약 3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충북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전체 실업에서 이 청년 실업이 미치게 되는 영향이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좀 큰 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고 이제 또 다른 거를 봐서는 이제 순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은 낮지만 네. 솔직히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구조나 어떤 산업 구조에 따라도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지자체를 놓고 보면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에 16개 시도 중에서는 8위. 예.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이거 도시권이니까 그걸 빼고 그냥 도 단위로만 보면은 9개 중에 6위. 근데 이제 청년 실업을 보면은 16개 중에 10위, 도 단위에서는 7위, 그러니까 9개 중에 7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전체 실업률보다는 청년 실업률이 충북이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쪽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가 있다. 네. 그러니까 충북이 이제 왜 이러느냐, 조금 더 정치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예로부터 뭐 이제 충북이 그 교육도시단보다 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이제 어떤 이 청년에 대한 비중이 조금 이제 공부 와서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조금 이제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년 줄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산업이 아직 전국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충북 지역이? 예. 예.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취업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크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농업 종사한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충북의 주력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전기전자 산업인데 네. 이런 전기전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는 높고 첨단 기술 산업일 수는 있지만 그 노동력 창출 면에서는 노동 지배적인 산업이 아니거든요. 예. 자본 지배적이고 기술 예. 지배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는 조금 이제 노동 창출이 조금 약하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이정화 수석연구원. 네네. 그 일단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말씀 들어보면 전체 실업률에서 청년 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예. 어떻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청년들이 꿈이 없다. 그다음에 경력자 중심으로 기업에서 뽑는다. 예. 그렇다면 그 두 부류의 두 집단의 나름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NCS와 더불어서 시행되고 있는 일학습행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학습행제라는 것은 그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 중에서 일학습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한국교통대학이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4학년 2학기가 되면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을 했을 때 기업에서 불러줘야 되는데 가면 원서를 내면 우린 경력직만 뽑는다. 그러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습 그 이론적인 어떤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예.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채용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한 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일학습 병행제를 보통은 생각할 때 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일단 취직을 한 다음에 네. 공부의 기회를 줘서 학위도 네. 받을 수 있게 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대학교의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의 우리 대학 학생회장에 나오셨기에 예. 그 제도를 이제 설명을 제가 중심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계속 말씀 예, 이어해 예. 주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학점도 하는 동안에 공부를 근무하는 것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받는 거죠. 예. 그 기업에서 하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근데 그 업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죠.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꿈도 찾을 수 있고,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뭐 원서 받아가지고 채용을 해보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네 회사에 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서 예. 채용이 되는 거니까 경력직을 뽑지 않아도 되는 지금 저희들이 막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000개 기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일학습병들을. 예. 2017년까지 10,000개 만 기업을 통해서 약 7만여 명의 청년들이 일학습 병행으로 하고자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만 개면 몇 %예요, 전국에서? 그러면? 기업의 퍼센트로는 뭐 아직 극소수고 아직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공기업, 정부 공기업은 전체를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 학생 입장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이우주 학생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에요? 일학습병 정말 이제? 좋죠. 어때요? 같이 공부도 하고 예. 그렇게 병행하면서 같이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거. 요즘에 한참 선 취업하고 후 진학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인턴제 아까 뭐 그 TO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 예. 쿼터 예. 뭐 부족하다는 말씀드렸죠. 말씀도 하셨고 인턴제 폐해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예. 어떤 많다고 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기관이 약하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는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제대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인력 양성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는 대표 산업들에게 제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예산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 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몇, 예, 또 한 일단 가지는 얘기를 쭉 듣고 뭐냐면 나서 답변하시죠. 예. 공무원 인턴의 현실성 제고입니다. 공무원 인턴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 취업을 하기엔 스펙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한번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 그 채용 시스템이라든지 인턴 시스템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지만 자 인턴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 양성 시스템하고 사교육 절감이라는 어떤 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것에 염두를 둔 건의를 드립니다. 신영환 위원장님 큰 문제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간략하게 세 개를 다 짚어주시죠. 일단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예. 실전에 배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원에 대한 그 숫자 및 그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뭐 단순히 이렇게 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아까 이제 현실적인 미스매칭 말씀해 주셨지만 예. 현장에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간접 고용 이렇게 많은데 인턴 기회라도 많이 늘려달라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미스매칭에 분명한 문제라든지 개인의 스펙 쌓기 이런 폐해는 있지만 인턴이라도 많이 늘려달라라는 게 목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폐해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그냥 스펙 쌓는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이제 직접 고용 전에 인턴 기간에 80만 원, 또 그를 통해서 고용하면 60만 원. 네. 이게 맞지 않다라는 목소리라든지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라든지 또는 거꾸로 자격증을 따면 인턴 그 지원금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요. 공무원 인턴의 현실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 인턴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달리 어떤 청년층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뭐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수석연구원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내용들이 다 우리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중소기업 그 CEO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하고 싶다. 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하고 싶고 많이 주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모든 걸 떠넘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좀 대기업들이 착한 경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기들이 이익이 5조다 6조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이 교류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 아까 신영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순환 요거랑 그것들이 되게 좀 닿는 것 같아요. 와준다면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하려고요. 올 한 10월 달쯤 되면 한
500개 정도 강소기업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좀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네. 청년들한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되게 좋은 기업들이 있다. 의외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조태기 교수님, 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좋은 그 선례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공 분야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또 선조적인 모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인에 대한 이제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경기적 실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가 침체 빠지면 예. 실업이 많이 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거꾸로 해결책이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져야죠. 이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뭐 기업 유치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그 복지 분야라든지 네. 공공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쪽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찰적 실업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보의 부재 때문에 오게 되는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라 시간적 불일치라든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탐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그때 필요한 그 정보를 바로 얻어서 바로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의 매칭이 이제 필요한 거가 되겠고요. 뭐 네.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떤 포럼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노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하면 네. 조금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조적인 실업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실업은 아예 구조 자체가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이 수요보다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수요 공급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아느냐라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시작이겠네요. 이걸 예. 알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 패널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노동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그 구조적인 불일치가 되게끔 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만 보더라도 예. 저희 거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사범대라고 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네.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제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예. 임용고사 준비를 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네. 예. 거의 그쪽 공공기관 쪽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 아. 아까 말씀하신 무슨 중소기업이나 이런 적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는 학생들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시각이 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거는 하면은 그 전공을 살려야지라는 그런 마인드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저쪽 교수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학과에 대한 게 정체성하고 예. 예, 또 취업에 관계된 거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가 좀 어떤 구조적인 불일치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걸 해봅니다. 오늘 예비 취업자 4학년이고 그죠? 총학생 회장도 맡고 있는 이우주 학생이 우리 신용환 위원장께 이것만큼은 좀 해달라 이거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있으면 아까 우리 토론 들어가기 전에 좀 네, 강하게 한번 어필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자,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놔 주시죠. 이 말을 더불어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좀 못다한 말을 드리자면은 이제 청년 취업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청년 취업 문제가 실업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하는데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꿈이 없어지고 돈만 보장되면은 어느 정도 임금만 보장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업에 들어가겠다, 그곳에 네. 취직하겠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곧 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하겠다보다 돈을 쫓아가는 거죠. 의외로 청년들은 돈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은 그 일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자꾸 돈이 가장 우선시가 돼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달라. 네, 그건가요? 그런 말로 더 붙여서 청년들이 조금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뭐 점프투게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버스 등 다양한 가치관 찾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고 상용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이 절박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도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점을 쓰는 난을 없애고 학력을 쓰는 난을 없애는 데도 있습니다. D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학점은 없앴습니다. 그래요. 유명한 항공사 A항공사 같은 경우에 승무원을 뽑는데 사진난을 없앴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 사회가 흘러온 관행을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도 자신 있게 불필요한 스펙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킬러 컨텐츠, 나만의 최고의 무기가 뭐다라는 부분을 기르고 나간다면 본인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실현될 경우도 많이 생길 거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환 위원장께서 뭐 앞에 얘기들 다 이렇게 아우러서 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한마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잃고 살게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역사와 국가 앞에서 또 사회 앞에서 바라보고 살 것이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존재감,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가져가면 좋겠고요. 거꾸로 저희 사회에 제가 호소드린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노사, 정, 학, 대타협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회의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동력이자 미래 세대 주인공이라는 관점으로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조태키 교수님, 학생들 가까이에서 이제 교편 잡고 계신데 학생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옆에서 이제 취업 준비 연임 학생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예. 또 그 노력은 이제 좀 경제도 부려두고 좀 싶고. 근데 아까 학생회장께서 이제 꿈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꿈을 좀 가져라라는 말을 역으로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직장이라고 하는 거가 집보다도 오히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단순히 아까 학생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돈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떤 일로서 보람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단기적이 아닌 좀 장기적, 단편적이 아닌 체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꿈을 위해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젊은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정화 수석연구원님. 네. 청년 취업에 대한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건 아마 우리 산업계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발굴 육성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 정보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직의 미스매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인력양성 훈련센터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청주상공회에서는 충청북도,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동동거리는 기업인이 없고, 그다음에 집에 놀고 있는 구직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충북 경제의 4%, 그다음에 고용률 72% 달성이 저희의 사명임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우주 총학생회장, 예. 네. 학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서 이제 고도원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꿈의 북극성을 간직해라.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 멋있는 말 맞아요. 네, 예. 이처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한다면은 단순 취업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많은 청년 여러분들 꿈 갖고 앞으로 길을 위해서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우주 학생도 그 말한 꿈 두 손 안에 움켜쥘 수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청년 실업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약 1시간가량 열띤 토론, 다양한 얘기들, 고충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실신이란 말이 있더군요. 청년 실업자와 청년 신용불량자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먼저 되는 세대가 지금 요즘 청년이란 생각이 드니까 씁쓸한데요.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학교,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이웃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함께 좀 논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좋은 대안, 정책 실현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